사상 최초의 SAF 기술을 적용한 스트라타시스 H350 3D 프린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시장의 고충 상황, 최종 부품 생산을 위한 H350의 솔루션 소개, SAF 기술의 가치 제한, 산업별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프로토텍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토텍은 2005년도에 설립되어 연간 매출 약 150억 정도의 매출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3D 관련 토탈 솔루션을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을 3D 프린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D 프린터 외에 3D 스캐너,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국내에 공급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CF 제작과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스트라타시스 제품에 대한 스트라타시스 소개를 하게 되면요. 3D 프린터에서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Stems와 거의 양대 산맥이죠. 예. 먼저 금일 소개할 H350 3D 프린터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urate production-grade parts with best-in-class consistency. Print after print. Introducing the Stratasys H350. Manufacture consistent, functional parts at volume. Meet tough industry standards with industrial-grade components and superior quality materials. Powered by SAF technology with its unique thermal management and patented big wave powder deposition. The H350 provides part consistency build to build. Reproduce part qualities time after time, even on fine feature details and previously hard to print flat areas. Improve the quality assurance of your production with the flexibility to customize your workflow. Access powder management and build data to tailor part qualities to exact specifications. Modify your production process to suit your business, and even begin to explore certified applications for your parts. Reduce costs, not quality. Leverage the H350's high nesting density. Reuse unfused powder without compromising your next build. And lower your cost per part. Industrial-grade print heads don't need frequent replacement, so you can maximize uptime whilst minimizing running costs. Plus, accurately predict fluid usage and avoid any unexpected costs. Predict spend and print your parts your way. Choose your workflow, grow your business, and stay competitive with the Stratasys H350. 그럼 SAF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F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등급 기술, 두 번째 생산 처리량, 세 번째 최종 사용 생산 부품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먼저 산업 수준의 기술의 세 가지 특징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피해조 프린터 헤드를 사용하는 것과 플루이드 재순환을 통한 프린터 헤드를 식히고 안정된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 인라인 프린팅 헤드 세척을 통해 별도의 클리닝룸과 소모품의 낭비가 없으며 특화된 빅웨이브 분말 관리 시스템으로 균일한 열 관리와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파우더의 낭비와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생산 처리량과 관련하여 SF 기술은 기존의 SLA과 같은 제작 방식으로 매우 많은 생산량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픈 패스 프린팅 퓨징 기능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파트와 파트 간의 균일한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린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소모품이 거의 없습니다.
공업용 피해조 프린터 헤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사되는 에이전트가 분사되어 높은 파트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사용 부품에 대한 관련해서는 인라인 단반향 아키텍처 기술로 두 개의 카트리지가 순차적으로 에이전트를 제팅하고 가열하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이제 덮고요. 가열하는 과정을 빠르게 반복해서 생산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초고속 분말 가열 기능과 정확한 시간 온도 제어 및 HAF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파트를 최종적으로 사용될 만큼 정밀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SF 기술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어느 쪽에 활용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지금 이런 비슷한 기술들을 쓰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겪고 있는 견적이 가장 큰 것은 현재 장비 활용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산 시간이 몇 주가 아니라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요. 또한 파트 품질에 대한 불만입니다. 신재료와 구재료 혼합하여 사용 시 파트의 표면이 어, 뭐 코끼리 피부나 오렌지 피부나 이런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파트 품질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한 구제하고 신제하고 하다 보니까 섞다 보니까 어떤 파트의 밀도적인 부분이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과 그리고 그 투자하고 난 후에 그런 여러 가지 운영적인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객들이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파트 운주당 원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파트가 성공돼서 파트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형상은 파트가 불량이 나서 파트 비용이 또 올라가고 이런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두꺼운 파트 같은 경우는 뭐 타 MJF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를 흡수했을 때 어떤 파트를 이제 강하게 에너지가 가운데에서 당겨서 응력이 발생돼서 움푹 패이는 이런 현상 때문에 두꺼운 파트를 이제 프린팅할 수 없거나 파트 밀도가 또 틀려지는 높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런 이제 파트를 SS 기술을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SLS나 MJF 이런 기술을 쓰고 계신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게 또 현재의 장비를 사용하시는 부분의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의 고객의 고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고충은 제품의 생산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일관성, 파트 품질 및 생산성의 결핍과 결여입니다. 타 3D 프린팅 방식보다 관리가 어려운 SLS의 프린터를 구매한 고객이 바라는 것은 바로 대량의 파트를 좋은 품질로 짧은 시간에 제작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표면 문제나 반복 출력 시 파트와 파트, 빌드와 빌드, 장비와 장비 간에 동일 품질 확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파트 제작이 어려움과 두꺼운 벽 제작은 아예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어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고객은 매우 많은 출력 파트를 스크래피하는 품질 비용을 또 떠안아야 되고요. 품질로 제한할 수 있는 형상 제약과 재설계와 재출력을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충은 대부분의 경쟁사 시스템은 블랙박스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랙박스라는 것은 프린터 제조사의 장비가 프로세스를 이제 막혀 있다는 건데요. 고객이 어떤 선택권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경쟁사 프린팅 프로세스와 작업 흐름은 고객이 어떤 프로세스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정된
고객사 제조사죠. 제조사가 지정된 어디 고가의 후처리 장비와 프로세스를 꼭 사용해야만 하고요. 또 제3의 장비 솔루션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 제조사가 설정한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H350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어떤 일반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세스는 저희 스트라타를 쓰더라도 그 외적인 후처리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고객들이 원하시는 장비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존의 MDF나 SLS 장비를 쓰셨던 고객이라고 하면은 후처리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스트라타시스에서는 여러 가지 뭐 네트워킹 되고 운영 소프트웨어에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물론 이제 연결돼 있지만은 고객이 원하지 않다고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쟁사와의 차별에 대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충은 경쟁력 있는 단가를 확보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단가가 사실상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고객이 많이 아마 동감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어떤 파트를 만들었을 때 어느 그 파트에 정확한 생산 단가가 나오고 그 단가로 인해서 고객 뭐 얼마의 마진을 붙여서 고객에 판매되는 이런 거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이런 SLS나 MJF 방식에서는 소모 장비가 많고요. 그리고 폐기되는 또 분말 또한 많아. 그리고 어떤 파트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서로 한 파트 그 빌드 잡에 네스팅해야 되는데 이런 네스팅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상에 따라서 파트 배치에 따라서 파트 품질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또 파트 실패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한 가지 파트에 대한 파트 단가를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런 이제 파트 단가를 생각할 때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뭐 1cm 높이 1cm당 뭐 얼마의 파트가 하나든 두 개든지 몇 cm의 이제 단가를 책정해서 이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최종 고객이죠. 파트를 이제 만들어가는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3D 프린터를 구매한 고객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솔루션을 찾게 되고요. 그런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또 다른 솔루션에도 또 비슷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PBF 파트 시장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350이 이런 고민과 고충을 가진 고객에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등급의 기술을 적용한 피에조 프린팅 해수 기술입니다. 요거 프린트 헤드 기술로 인해서 상당히 산업력 정확한 파트를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모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충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대량의 파트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결정되든지 제작 시간은 기본적으로 13시간에 기본적으로 제작이 완료되고요. 나머지 24시간 자연 냉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는 다른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H350의 특징으로 인해서 아까 뭐 말씀 피에조 헤드를 쓰고 피에조 헤드를 씀으로써 고점도가 높은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에이전트를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파트 품질, 표면 조도가 가능한 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중첩 밀도를 가지면서 사이즈는 다른 것보다 좀 작을 수는 있지만은 동일 어떤 생산량이 많은 파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 비용이 당연히 절감할 수 있고요. 소모품이 적기 때문에 뭐 나중에 뒤편에 다시 한번 소개했지만은 에이전트를 하나만 쓰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만약에 에이전트 그리고 피해조 헤드를 쓰기 때문에 세척로 롤이 또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메인터스를 맺으신다 그러면은
프린터가 소모품이 아닌데 혹시나 이제 고능될 수 있는 프린터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꺼운 벽 두께나 밀도 높은 파트를 이제 제작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파트가 개선된 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BF를 처음 도입하려는 고객에 대한 이제 고충입니다. 고충이라기보다는 그 처음 PBF 3D 프린터를 도입하는 고객의 원하는 거겠죠. 3D 프린터를 먼저 고객하려고 하시면은 리드 타임입니다. PF 방식을 고객한 리드 타임은 한 번에 많은 파트의 생산을 제작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타입의 어떤 CF품이 아니죠. 뭐 FDM이나 SLA 같은 프로토 제품인데 이런 PF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일론 재질의 이런 파트 특성을 위해서 최종 사용 파트에 대한 기술을 원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3D 프린터를 스타타를 기존의 방식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은 동일한 어떤 파트 워크플로우 뭐 이런 것들 서비스, 고객 지원 서비스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실 겁니다. 또한 한 번에 이제 많은 파트 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절감을 또 고려하실 거고요.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안정성 있는 공급망 양산을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이제 공급망을 위해서 자체 인하우스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또한 어떤 제조에 대한 확장성을 검토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런 처음 PBF를 파는 고객이 원했을 때 저희가 드리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H35 같은 경우는 엔드 유저 파트를 소량의 파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언디맨드 파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나일론의 파트 특성을 사출 없이 바로 프린팅 할 수 있고요. 바로 뭐 그날 설치하고 교육받고 바로바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리고 극소량 대량 생산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타시스 고객이라고 하면은 어떤 동일한 플랫폼에서 손쉽게 이런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는 뭐 재고 가치가 없겠죠. 바로 이제 파트를 뭐 금형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어떤 창고에 이렇게 재놓고 이제 판매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3D 프린터는 그때마다 주문 즉시 파트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 없겠고요. 당연히 인하우스 하면은 외주 치는 것보다 운영 비용에 대한 비용 절약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기존에 저희는 장비를 공급하는 거고 나머지 후처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객이 원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부품 생산을 위한 H350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장비 사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H350 3D 프린터의 세 가지 중요 가치입니다. 제일 큰 가치는 PA11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양산 프로덕션급의 플라스틱 파트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초기 도입 비용과 그리고 운영 비용이 좀 저렴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원가를 고객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후처리 장비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객이 주도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중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요 3D 프린터 H350에 대한 동영상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Neil Hopkinson. I'm very pleased to introduce to you today the H350 3D printer.
The X350 is an example of a powder bed fusion machine, processing polymer powders and using industrial print heads to define the areas on the powder bed where we want to fuse material. So the materials that we use, first of all, the fluid that we print, HAF, high absorption fluid, comes in a cartridge that we put into the bottom of the machine. We also have a second cartridge to capture some of the unused fluid in the process. To the left-hand side, we have a place where we put the powder into the machine. We typically use 70% reused powder and 30% virgin. So the print process itself happens on the print bed in the middle of the machine that we can see here. The print process is enabled really by two carriages, carriage number 1 and carriage number 2. Carriage number 1 actually starts in the left-hand position over here, and as it traverses left to right, it prints the HAF fluid and then has a fusing lamp that fuses the powder where the fluid has been printed. Following carriage number 1 is carriage number 2. And carriage number 2 distributes the next layer of powder and also immediately heats that powder after it's been distributed. Now, immediate heating is very helpful because it allows the process to be very reliable and to process a wide range of different powders. A crucial element that we have by having this system is that by fusing with the first carriage and then depositing with the second carriage and having them move at the same speed as each other, it means that powder particles anywhere across the bed, be they in the front left or the back right or in the middle, the time between fusing and distribution of the next layer is the same wherever they are. And that's really important for getting consistency of the process. So that process continues layer by layer. We can see an example of a machine just running over here. What we can see is the two carriages. Carriage 1 is just printed and fused, and then carriage number 2 is just deposited as a layer of powder. And both carriages move back to the left-hand side, and again we repeat the process. We print and fuse, and with consistent timing all across the bed, we deposit the next layer of powder. So that process continues layer by layer until the build is complete. At the end of the build, H350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알아보면요. 재료는 나일론 PA12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제작 사이즈는 355에 250에 345mm입니다. 근데 요 풀 사이즈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파트 품질 관리 위해서 315, 208, 293이 실질적인 네스팅 되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차이가 있는 4cm 정도의 차이는 파트의 수축을 제어하기 위한 열 컨트롤을 위한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350 솔루션의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처음 동일합니다. 3D 프린터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전용 소프트웨어는 스트라타스는 그래프캐드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와서 파트를 슬라이드 치고 이제 장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요 그래프캐드에 대한 솔루션은 2022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장비는 출시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장비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머틀라이즈의 소프트웨어 매직스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용 소프트웨어가 준비된 데이터가 있다면 3D 프린터로 프린팅하고요. 이 3D 프린팅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장비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에이전트, 아까 설명드린 에이전트가 있고 재료가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성된 프린터가 있다고 그러면 프린팅 파트는 트롤리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 나서 자연 냉각을 24시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파트를 헤쳐서 꺼내야겠죠. 꺼낸 다음에 블라스팅을 원하시면은 블라스팅을 이제 나중에 파트를 뜯기고요. 이제 회수할 때 보시는 것처럼 분말 회수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신제와 구제하고 섞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고객이 있다고 하시면은 고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3의 어떤 파트 뭐 회사의 장비를 원하시면 그 회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MJF나
아니면 뭐 SLS 이런 프로세스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재료는 현재는 PA11을 쓰고 있고요. PA11을 쓰는 이유는 100% 친환경적인 재료입니다. 피마자유에서 추출한 화학 성분을 갖고 제작을 하고요. 재료에 대해서 이걸 쓰는 거는 높은 어떤 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g per 세제곱센치의 어떤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파트에 대한 강도가 또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경량화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화학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고요. 나일론 소재가 치수 어떤 물이나 습에 대한 치수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데 많이 나일론 6 같은 경우, PA6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치수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내충격성이 또 좋은데요. PA12를 또 많이 쓰시는데 이거에 비해서 영하 30도의 경우에는 내충격성이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고수율 그리고 이런 중첩 밀도를 위해서 저희가 나일론 11을 쓰고 있고요.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내장재나 이런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SAF 기술에 대한 가치 제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파트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설명드린 요인에서 높은 네스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다른 어떤 제품에서 제작 파트나 빌드 사이즈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이런 높은 네스 밀도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상세돼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큰 빌드 사이즈가 물론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SLS나 이런 MJF 이런 기술들은 큰 파트 만들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파트의 밀도, 큰 제작 사이즈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네스팅률을 가지고 있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스트라테지 H35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에조 헤드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드러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점성이 높은 한 가지 유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운영 비용이 가능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디테일 에이전트 같은 경우 필요 없고 세척롤도 필요 없고 정기적인 헤드 교체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열 컨트롤이 장비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파트의 품질적인 부분도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헤드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계약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제 맺고 있고요. 위와 같은 설명으로 인해서 한 가지 만든 파트당 원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 또한 파트의 정확도, 정밀도, 방법성이 좋기 때문에 운영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재료적인 부분인데요. PA11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는 동영상에서처럼 10편 돌렸을 때 상당히 연성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PA12보다 어떤 마감적인 표면이 약간은 광택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 표면 조정이 좋고 염색 또는 다른 후처리 염색도 잘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처리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비 CPL도 없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소모품이 소재 외에 그 에이전트 그리고 파우더 외에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첩 밀도가 12%로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뭐 비용은 뭐 저희도 이제 활용을 해봐야겠지만은 한 37% 정도 에이전트가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지 동영상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이제 제작되는 처음부터 이제 동영되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동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준비된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복수계나 밀접할 수 있는 빌드 잡 안에 네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넘겨서 아까 장비에 대한 동영상을 보였으니까 그 장비의 동영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후처리를 하는 동영상이 다시 나오네요. 네, 여기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재료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이제 공급하고 에이전트를 이제 집어넣고요. 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후처리 하시는 거는 기존에 뭐 HB 장비 이렇게 쓰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기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작이 완료되면은 빌드 이동통을 올려놓고 빌드 잡을 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은 제작한 파트가 위로 이제 올라오고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패드를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 자연경화를 시킨 다음에 24시간 그 안에서 후에 이제 파우더를 이제 꺼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파우더를 이제 털어내고 이 파우더를 터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팅을 하시죠. 플라스팅을 때려서 나머지 잔여 파우더를 털어주시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좀 번거로운 점은 최근에 번거롭다 하시면은 후처리 장비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네, 다이멘전 사는데 뭐 다이멘전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후처리 전용 제조사들이 있으니까 그중 제조사를 이용해서 이 같은 경우는 텀블러를 이용해서 돌려놓고 공기로 에어로서 나머지 잔여물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우더가 이제 깨끗이 털어지겠죠.
어떤 대량의 파트를 양산한다고 하시면은 장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처리 장비도. 그리고 흰색 나오게 되면 파우더 색깔이 약간 저렇게 검정이 흰 회색깔이 나오거든요. 좀 더 이제 검정색을 원하시면은 염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염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꺼내신 다음에 이제 물로 이제 헹구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려서 건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후처리 장비인데 지금 나왔던 파트를 집어넣고 이제 블라스트로 스무싱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파트를 이제 스무싱하는 장비 있고, 물론 이제 이 장비도 별도의 후처리 제조사가 만든 겁니다. 이런 제조사의 장비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원하시는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구매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느 분야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산업군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요즘에 산업기계에서 소량 생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뭐 CNC로 깎게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재료적 특성으로 물론 이제 FDM 기술이 쓰고 있지만 FDM 기술로 좀 한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한 생산에서 수량이 뭐 10개가 아니라 10개 정도는 이제 FDM으로 가능하겠지만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어떤 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H350 SF 기술이 좀 적용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자동차나 어떤 전철들에 들어가는 어떤 파트들을 저희가 주문자 생산할 수 있고요. 유지보수 하겠죠. 자동차는 뭐 양산은 아니라. 그리고 소비재나 전자제품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지금 팔린 추세를 봤을 때 어떤 파트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뭐 기존에 저희 경쟁사 장비를 쓰셨는데, 그런 경쟁사를 쓰셨던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파트 서비스 하시는 데서도 H350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일론적인 특성을 인해서 정형기기, 보조 의료기기 쪽, 의료 쪽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파트당 합리적인 저희가 단가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수한 파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경쟁사 이런 품질적인 만들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열과리 시스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트 품질이 우수하다. 그리고 파트적인 부분 제약 이런 부분이 한계 덜하다는 부분, 또한 이런 파트들의 특징은 또 밀수나 또 방수, 또 공기 사지 않고 이런 가스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 어, 이런 파트들의 특징 그리고 이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금일 H359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겠고요.